자, 1장 37절 방정식의 활용 가보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수화식에 대해서 다룰 거고 1장에서 2장에서는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다룰 거고 3장에서는 도형에 대해서 다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화식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거의 끝났어. 내용은 새로운 내용 끝났고 이제 응용 문제 푸는 방법 연습을 할 거야. 응용 문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할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 뭐 속도 문제, 소금물 문제 이런 거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37절에서는 우리 속도 문제 할 거고 요 다음 절에서 소금물 문제 풀 거고 이럴 거다.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한테만 재밌겠지.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참 전에 한 5년 전, 6년 전 일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분은 취직을 이미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는 삼성전자를 취직을 할 거래. 이직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그 모 대학 중문과를 졸업했다 그러더라고. 제법 이름이 유명한 대학이야. 그랬는데 자기는 수학을 너무 못한대. 그래서 그 이제 삼성이라는 데서 옛날에 이거를 봤지. 사트라고 읽었고 요새는 이제 이게 바뀌어서 지사트라는 시험으로 바뀌었지. 그 이제 이때 이제 사트에서 수학 문제가 좀 몇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수학 문제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뭐 거리 구하시오, 속도 구하시오 이런 거. 그다음 뭐 연립방정식 세워서 푸는 거. 그다음에 뭐 소금물 문제 푸는 거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런 문제 너무 못 풀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수학 문제 때문에 미치겠다 막 그러면서 나한테 수업을 해달래. 그래서 알겠다 그랬지. 그래서 수업을 해봤는데 되게 당황한 게 진짜 연립방정식 하나도 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을 세워줬어. 뭐 x 더하기 y는 뭐 얼마요? 뭐 x 더하기 2y는 얼마나? 뭐 이렇게 해서 세워줘갖고 이걸 풀어보세요 이랬는데 못 풀더라고.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도 어떻게 그 이름 있는 4년제 대학 중문과를 졸업하신 분이 어떻게 이것도 하나도 못 풀지? 나 진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아마 요새는 더 심할 거야. 요새는 더 심해. 왜냐면은 그때는 그래도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갔으니까 수학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수시 비율이 한 20% 30% 되던 시절이었거든. 그분이 그분이 내 기억에는 그분이 입학할 때는 수시 비율 한 20% 30% 되던 시절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수학을 못하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는데 요새는 뭐 수시로 거의 한 60 내지 70%를 뽑잖아. 최저 등급도 없애겠다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학 못하면서 대학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요새는. 그지?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학 갔으니까 끝이 아니다. 끝이다가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요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굳이 대학가 뭐라 해야 되나? 기업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 번잡스럽게 창피하게 이런 걸 왜 물어봐 한 건데 막상 뽑아놓고 봤더니 이런 것도 막 못 풀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이윤이 몇 프로 오르고 뭐 몇 프로 올라가고 뭐 뭐를 몇 프로 할인하면 우리가 이익이 남냐 안 남냐 그걸 계산을 못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시험 봐야 되나 하면서 막 이런 문제를 넣는 거지. 그지? 이게 배울 때 확실히 배워놓자. 이거 못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누구도 고생한다 이런 거 나오면 왠지 주눅 들고 막 그렇게 되니까 배울 때 확실히 배워놓읍시다. 나는 되게 쇼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강의 보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걸 알아. 내가 사실은 대학생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는 분들 중에 이제 무슨 뭐 NCS라는 거 준비한다 그러면서 그런 거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중학교 수학 한번 복습하려고 요걸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걸 내가 안다. 아무튼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우리 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속도하고 속력하고 물리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하지. 속도는 스피드라고 부르고 속력은 벨로시티라고 불러서 속도하고 속력을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 안 하고 그냥 내가 속도라고 부를 때도 있고 속력이라고 부를 때도 있을 거야. 거꾸로 썼다. 그지? 속력을 스피드지. 속력이 스피드고 그 다음에 속도가 벨로시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가면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분하면서 이 둘이 다르다는 걸 따져. 근데 우린 그런 거 아직은 몰라도 되고. 자, 이건 정의는 어떻게 돼? 이동거리분의 시간이다. 뭐 한 거니? 정신 나갔어. 자, 일본 한번 틀려본 거지. 왠지 실수하면 친근해 보이잖아. 헛소리. 미안해, 헛소리해서. 봐봐, 또 분필이 분노하네. 그지? 아무튼. 자,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이 속도다. 그지?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이 속도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 꼭 외워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쉽게 외울 수 있거든. 이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금방 외울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시속 그러잖아. 그럼 어때?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 이게 뭐냐면 시간, 분모의 시간이 있고 분자의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 분모의 시간이 있고 분자의 거리가 있다고. 우리가 뭐 분속 그럼 어때? 미터 퍼 미닛이라고 부르잖아. 이것도 어때? 분모의 시간이 있고 분자의 거리가 있지? 분속, 그지? 그래서 다 이게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다 숨어 있어. 그 단위만 봐도 이 공식이 다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풀 때는 속도, 시간, 거리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간하고 거리를 알면 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속도하고 시간을 알면 거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속도를 보통 내가 이제 편의상 그냥 한글로 쓰자.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글쎄 이렇게 개발세발이 되냐? 이동 거리가 되겠지. 그냥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을 구하고 싶다.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시간을 곱해주고 속도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은 어떻게 돼? 시간은 이동 거리 나누기 속도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셋 중에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지금 할 건 아니지만 뭐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셋 중에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거지. 뭐 V는 IR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과학 시간 하니까 이런 건 안 하겠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요걸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자, 그림 하나를 그려서 자,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쓴다. 그지?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주어진 게 두 개가 있을 거고 구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거리를 딱 가려. 거리를 구해야 되면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리하고 속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시간을 구해야 된다. 그럼 요걸 가리지. 거리 나누기 속력이 시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리하고 시간을 주고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요걸 딱 가리면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 속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방법이야. 이거 나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었어. 이거를 이제 외울 때는 거참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러더라고. 이건 내가 학생한테 배웠어. 내가 이거 이렇게 그림 그려줬더니 자기 학교 선생님이 거참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외우면 된대.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나오면은 시험지 구석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거참 속이 시원하다 그려. 그냥 이거 보면서 쳐다보면 커닝하면서 이제 하면 되겠지. 치팅하면서. 자, 그럼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맞춰봅시다. 아이고, 종이 이렇게 안 넘어가냐. 내가 몇 번 풀 거냐면 7번 풀 거야. 사실 1번부터 6번까지는 뭐냐면은 내가 스텝을 다 차근차근 준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는 스텝은 어땠냐면은 첫 번째는 미지수를 설정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문장을 식으로 바꾸라 그랬고, 세 번째는 계산하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검산하라고 했지. 그치? 이 스텝대로 가면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미지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지? 그러면은 한번 7번을 보자. 이것도 이제 내 자랑인데 내가 문제를 되게 재밌게 만들어 놨지.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범죄 현장에 출동할 때는 시속 160km로 빨리 가고 기한할 때는 시속 20km로 천천히 온다. 식구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파이더맨은 출동한 지 1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한다. 스파이더맨이 출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구하여라. 근데 막 뭐 돌아가고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프니까 단순하게 풀려고 집에서 범죄 현장까지 경로는 항상 직선이라 가정하고 악당을 무찌르는데 걸린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럼 뭐를 X라고 할래? 미지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뭐를 X라고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요가 이제 스파이더맨은 집이 있고 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이렇게 해갖고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뭐를 X라고 해야 될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아. 갈 수 있는 최대 거리, 갈 수 있는 출동 거리를 Xkm라고 놓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지? 이걸 X라고 하면은 이제 식이 다 나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아까 자 다시 해볼까? 거참 속이 시원하다. 거리하고 속력이 주어지면 시간은 이렇게 가리면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 시간이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거리를 속력. 갈 때는 빨리 간다 그랬어. 160km로 가는 거야. 가는데 걸린 시간이. 그 다음에 가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고 악당 무찌른 시간 고려 안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어떻게 돼? 이 거리를 얼마? 시속 20km로 온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얼마를 넣으면 안 된다고? 1시간을 넣으면 안 된다고. 이거 60이라고 쓴 친구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 거 조심하고. 지금 우리 시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1이야 1. 분속일 때는 이게 60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시속이니까 1이라고 써야겠지. 오케이. 자, 아이고 소리가 되게 민망하다. 내가 내 방귀 낀 게 아니고 이게 샌들을 새로 샀더니 이게 걸을 때마다 가끔 삑삑거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오케이. 요거 계산하면 되지? 요거 계산하면 되고. 자, 요거 양변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일단 합쳐볼까? 바로 합쳐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게 160분의 8이니까 160분의, 이렇게 해. 160분의 90x가 1보다 작다는 건 바로 나오고, 그지? 이거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괜히 이렇게 했나?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그 다음에 양변에 160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나온다? x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 9분의 16시간, 시간이 아니지. 9분의 16 단위가 어떻다? 킬로미터. 그러니까 최대 갈 수 있는 게 이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에 있는데 LA까지 갔다 올 수는 없다. 이 소리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9분의 16km 이내까지만 스파이더맨이 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서 요 바깥에서 이제 나쁜 놈들은 여기 있으면 되겠지. 아무튼 산수가 조금 틀렸다. 나누는 게 조금 틀렸네. 잠깐만. 답이 9분의 160이래. 자, 이게 어때? 이게 9가 되지? 이렇게 돼서 맞지? 이렇게 돼야 된다. 오케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아마 칠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아마 금방 이해할 거야.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자, 수고했고, 마무리 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오늘 하는 거는 거참 속이 시원하다. 끝났지?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